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기자 오다인입니다.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시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산업 전체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기술과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분야 전문기업 클래로티와 함께 OT, ICS 보안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정혜식 클래로티 수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웨비나로만 찾아뵙기에는 아쉬운 화창한 가을 날씨입니다. 하지만 날씨와는 관계없이 13일 어제도 올림푸스 제조기업에 대한 랜섬웨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OT 보안, 보이지 않는 것은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됩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래로티가 전하는 OT, ICS 보안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석님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로티 코리아 정혜식 수석입니다. OT 보안 관련으로 국제산업 사이버 보안 전문가 GICSP 자격 및 IC 62443 자격, 그리고 OT Functional Safety 엔지니어링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ICS 밴드에서 OT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며 국내외 한 1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클래로티 코리아에서 프리세일즈 역할과 더불어 국제자동화협회에서 사이버 표준 위원회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아젠다입니다. 첫 번째로 최신 OT 보안 위험 및 취약점 트렌드, 두 번째로 사각지대가 없는 OT 자산 가시성 확보, 세 번째로 국내 주요 산업군의 활용 대응 사례, 총 3가지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신 OT 보안 위험 및 취약점 트렌드입니다. 보시고 계신 영상은 며칠 전 해커단체가 AP에 제보한 영상입니다. 주로 정치범 수용시설로 알려진 이란의 에빈 교도소의 통제실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해커단체는 정치범에 대한 폭력과 부당함에 대해 보여줄 목적으로 교도소의 보안카메라 비디오 영상을 공개했다고 하지만 어떠한 목적에서라도 해킹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해킹 사고로 이란 정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이미지,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핵심 보안 카테고리로 여겨지는 OT, ICS, 즉 운영기술,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현장의 OT 시스템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경제, 안전, 환경, 평판 등 굉장히 높은 위험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OT 환경은 얼마나 취약할까요? 며칠 전 OT 보안 글로벌 넘버원 클래로티 연구진에 의해 발간된 2021년 상반기 ICS OT 보안 리포트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산업 제어 시스템 제품에서 무려 637개의 취약점이 발견됐고 76개 공급업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년부터 20년까지 산업 제어 시스템 취약성이 56%나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결과는 작년 20년 하반기 대비 추가적으로 4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개된 취약점의 약 70%가 퍼듀 레벨 1, 2, 3, 즉 제어 시스템 및 운영 존에 해당하는 자산들에서 나왔습니다. 취약점의 60% 이상이 IT, OT, 네트워크 외부의 공격에 악용 가능하였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취약점의 약 70% 이상이 중요 또는 심각도 등급이었으며 특히 대부분 가용성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고가용성이 요구되는 OT 환경에서 주요 시스템들, 예를 들면 DCS, PLC 시스템들 자체가 다운이 되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OT 환경에 대한 공격 형태는 주로 네트워크 벡터로 원격 접근되며 특히 레벨 1, 2, 3 제어망을 타겟으로 하고 공격 성공 시 생산 및 공정, 운영에 대한 심각한 가용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휘발유
디젤 및 천연가스 기업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4개의 메인 공정 라인이 모두 셧다운됐습니다. 동부 해안 연료의 약 45%를 공급하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이번 공격으로 연료 공급에 즉각적인 차질이 생겨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공격에 책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크사이드는 민감한 데이터를 훔치고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기밀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합니다. 비슷한 예로 세계 최대 육류 공급업체인 JBS가 올해 5월 30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뒤 호주, 캐나다, 미국 공장이 모두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콜로니얼과 JBS는 암호화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공격자에게 수백만 달러를 암호화폐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올해에만 미국 플로리다 수처리 시설 OT 보안 사고가 있었고요. 제가 최근에 진단한 국내의 상당수의 대기업들의 특히 랜섬웨어 및 트로잔 공격에 실제로 당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에 산업지원 시스템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 수립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안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서명은 OT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 및 위협 탐지를 제공하는 기술 배포 등이 포함되며 이번 달 9월 달까지 미국 정부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클래리티 플랫폼을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US 서트 사이트에서 참조한 이번 콜로니얼 OT 보안 사고에 대한 완화 내용들입니다. 첫째, OT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패치 관리가 공고됩니다. 클래리티 플랫폼을 적용하면 OT 환경의 가시성 및 취약점에 대한 관리로 보안 위협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관리가 공고됩니다. 가용성이 가장 중요한 OT 환경 특성상 제어 네트워크 인라인에 네트워크 차단 장치를 당장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OT 통신에 대한 가시성 부족으로 적절한 정책 생성 불가,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오탐으로 인한 제어망 차단으로 인한 영향, 그리고 인라인에 위치한 장치에 대한 MTBF, 즉 시스템에 대한 고장 간격, 신뢰성이 무너졌을 경우 OT 제어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OT 보안 권고 가이드라인에서는 OT 네트워크 가시성 확보 및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OT 보안 위협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클래리티 플랫폼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퍼듀 레벨, 존이랑 컨딧 영역 간 위협 탐지가 권고됩니다. 클래리티 플랫폼을 적용하면은 퍼듀 레벨 기반의 가상 영역 정책 기능을 통해 접점 간 네트워크 위협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번 경우와 같이 다크사이드의 랜섬웨어 발생 시 CTD는 룰을 통해 즉각적인 탐지가 가능하며 이후 차단 및 조치 등에 대한 운영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OT 전용 원격 접근 관리가 권고됩니다. 이번 클로니얼 송유관과 같은 광역 OT망에 대한 무단 원격 발생 시 클래리티 플랫폼을 통해 외부 자산으로부터의 레벨 2 접근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OT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널크 CIP라든지 니스트, IC 등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규제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OT 보안 사고에 대한 방안으로 최근 산자부에서 기획되어 현재는 키사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중 제어 시스템 부문, 항목 등을 활용하여 국가 중대 기반 시설 및 에너지 시설 등의 이러한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어 시스템 부문이 지난 17년도 12월 버전에서 올해 3월 개정되면서 기존 4개의 분류 22개의 항목에서 9개의 분류 50개의 항목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단연코 이 모든 사항들을 특정 벤더의 단일 솔루션만으로는 절대 충족시킬 수 없겠지만 클래리티 플랫폼이 많은 사항들에 대해 훌륭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ICS 벤더 및 네트워크 차단, 엔드포인트, 물리보안, 백업 솔루션 등 적절히 활용하여 디펜스 인 뎁스를 구성하였을 때 강력한 OT 보안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클래리티 플랫폼이 우선시 적용됨으로써 OT 환경에 대한 가시성 확보 및 취약점 관리 그리고 위협 탐지가 가능해지고 연계해서 네트워크 통제 및 자산 패치 적용 그리고 위협에 대한 OT 보안 운영 체계를 완성시키는 데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체 권고 사항 중 패치, 보안 관리, 네트워크 접근 통제, 위협 탐지, 복구 대응 등에 대해 클래리티를 통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권고사항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OT 현장이 권고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계정 및 권한에 대한 주기적인 변경 조치로 클래식한 방식이지만 현재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OPC-DA, DCOM에 대한 영향으로 OT 통신이 끊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잘못 비활성화 시켰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 제어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취약한 버전임을 알면서도 현장 가동성을 멈추고 당장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OT 네트워크 통제를 적용하고 싶어도 OT망에 사용되는 OT 프로토콜 및 통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드포인트 솔루션이 만에 하나 오탐으로 호스트에서 제어 시스템의 중요 파일을 삭제가 되어서 실제로 공장이 셧다운된 사례가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적용을 하기에 무리가 있는 경우 사유서 작성이 필요하며 각각 항목에 대해 발생 가능한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완화 대책을 수립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국에는 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접근 이후 악성 코드 감염으로 인한 최종적으로 제어 시스템에 대한 마비 혹은 중요 데이터 노출이 예상되는 위험입니다. 이에 대해 클래리티 CTD와 SRA 플랫폼을 통해 제어 시스템 대상으로 한 이상 접근, 악의적인 조작 및 가용성 침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OT 보안 강화 체계 프레임워크를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다. 기자님, 만약에 혼자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외국인 학교의 안전 담당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학생들의 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저 혼자서 그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외국인 학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각기 다른 언어들을 쓸 텐데, 그런 언어들을 제가 다 혼자서 이해하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OT 보안도 완전히 같습니다. 어떠한 시스템으로도 OT 환경의 수많은 외산 벤더들의 자산들의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었고, 각 외산 자산들이 사용하는 고유의 OT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산들의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 또 어떠한 위협이 발생되고 있는지 관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래리티와 같은 플랫폼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처럼 특히 OT 보안은 보이지 않아서 지킬 수가 없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는 OT 자산 가시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OT 환경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이번 웨비나에서 모든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형태의 특성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퍼듀 레벨에 관해서는 사실 지난 웨비나 때도 많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보시는 이미지처럼 오일 앤 가스 혹은 화학, 케미컬 및 발전소 등 연속 공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DCS 환경입니다. DCS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퍼듀 레벨 2 영역의 조정실 혹은 운전실에서 중앙 제어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지 구성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은 레벨 1의 컨트롤러와 레벨 2의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 사이에 위치하는 제어 스위치에서 대부분의 OT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미러링을 받기에 적절한 포인트를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반도체, 자동차, 식음료, 제품 등 이산 공정이 주가 되는 제조 환경의 PLC 환경입니다. PLC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으로 DCS 환경에서 볼 수 있었던 퍼듀 레벨 2 영역에 조정실 혹은 운전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 공정 현장에 HMI 등을 통해 개별 제어를 한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구성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대부분의 OT 통신이 각 장비 내부에서 따로 이루어지며 패시브 미러링을 받기에 적절한 포인트를 찾는 데 제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OT 환경의 가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클래리티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4가지의 풀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래리티 플랫폼은 현장에 OT 자산에 어떠한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용 중인 OT 시스템의 재부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가동되고 있는 OT 환경 그대로를 유지하며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클래리티의 4가지 메커니즘, 패시브 미러링, 액티브 쿼리, 그리고 엣지, 그리고 앱DB 방식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패시브 미러링 방식이며 이는 필수 항목입니다. 가용 중인 그 OT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고 이미 사용 중인 스위치의 미러링 기능만 활성화가 된다면 클래리티 CTD는 현장에 흐르고 있는 IT, OT, 그리고 IoT 자산들의 통신 내용을 자동 분석하게 됩니다. 환경 내의 통신에 대한 분석이 되면 우선 자산들에 대한 기본적인 IP, MAC, 벤더 정보 등 기본적인 가시성 확보가 가능하며 OT 프로토콜이 분석이 되기 때문에 OT 자산 타입 및 식별 그리고 존별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다양한 OT 프로토콜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러링을 하고 있는 CTD 현장에 로직 다운로드, 업로드, 디스커버리 등 ICS 제품의 특정한 OT 행위가 발생할 때 OT 자산에 대한 모델, 펌웨어 버전, 시리얼 넘버 그리고 추가적인 상세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OT 환경에 대한 실시간 위협 탐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최신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CTD의 야라를 혹은 네트워크 시그니처를 기준으로 알려진 위협에 대해 경고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로그인 실패, TCP, UDP 스캔 등 일반적인 보안 경고를 발생시키며 OT 특성들을 반영한 로직 구성 다운, 업로드, 컨트롤러 모드 체인지, 의심스러운 그런 파일 전송이라든지 이러한 OT 경고를 발생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토콜 및 네트워크 세션, DNS 그리고 프로세스 밸류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으며 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퍼듀 레벨 기반의 영역 간 경고를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음은 실례로 얼마 전에 국내에서 이러한 미러링 방식을 통해 탐지한 케이스입니다. 현장에서 OT와 IT 접점이 되던 특정 자산이 외부 유해 사이트, 배포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뒤 OT 현장 자산들과 내부 전파를 하는 부분을 클래리티 CTD를 통해 명확히 탐지하여 격리 및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클래리티의 두 번째 메커니즘은 액티브 쿼리 방식이며 이는 옵션 항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패시브 미러링만 적용했을 때 종종 OT 자산 간 로직 다운로드 행위가 발생할 때 자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OT 행위가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로직이 수정되었다든지 메인터넌스 셧다운 기간 간 업데이트 작업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OT 행위 발생 조건과는 관계없이 자산에 대한 모델, 펌웨어 버전, 시리얼 넘버, 컨트롤 슬롯 정보 등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해서 CTD는 액티브 쿼리라는 메커니즘을 활용이 가능합니다. CTD는 액티브 쿼리를 활용해서 지멘스, 슈나이더, 라겔, 이런 미쯔비시, G 등 주요 OT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OT 자산에게 상세 정보에 대해 쿼리를 저희가 날리고 정보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 OS를 사용하는 자산일 경우 WMI, RM, WSD, 쿼리 등을 활용해서 자산에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 혹은 보안 패치 상태 그리고 USB 기록 정보까지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산에 대한 상세 정보가 확보되면 그 자산에 풀 매칭이 되는 CV 취약점 등을 제공함으로써 운영 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고위험군 취약점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클래리티 세 번째 메커니즘은 엣지 방식입니다. 이 또한 옵션 항목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미러링 및 쿼리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산들이 CTD와 같은 네트워크상에 위치할 때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OT 환경 형태 중 PLC 위주의 이상 공정이 대부분인 제조업 현장은 상당수의 OT 자산들이 별도의 장비 안에 독립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중앙 네트워크에서 위치하지 않은 이러한 OT 자산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겠지만 여전히 취약점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상당수의 OT 공격이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되는 건 맞지만 아주 유명했던 지난 스톡스넷과 같은 케이스는 에어갭을 넘어서 USB 등 이동 저장 매체를 통한 공격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자산에 대해 클래리티 엣지 방식을 활용하면 보안 취약점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다음 데모 영상을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녹색으로 표시된 지멘스의 티아 포탈 HMI 자산과 단독으로 연결되어 있는 PLC 총 2개의 자산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클래리티 엣지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및 리눅스 베이스드 OS에서 구성이 됩니다. 이번 데모는 윈도우 OS에서 사용하는 지멘스 TIA 포탈 HMI에서만 실행시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현재 클래리티 탐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상태의 클래리티 화면입니다. 윈도우 OS를 사용하는 지멘스 TIA 포탈에 엣지를 옮긴 뒤 실행시키면 한글 버전 UI가 등장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엣지에 대한 등장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엣지가 호스트에 대한 정보 및 네트워크 이웃된 네트워크를 탐색해서 연결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 선택적으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CTD로 이제 결과값을 자동으로 전달이 가능하고요. 파일로 저장 및 매뉴얼하게 전달 또한 가능합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그 엣지는 실행되는 OS 자체의 호스트, 그리고 주변 호스트 정보를 탐색하고요. 다음으로 브로드캐스트 디스커버리 방식으로 주변 네트워크를 탐색한 뒤 ICMP 핑 수입을 통해 주변의 서브넷 네트워크의 서브넷별로 자산을 구분을 합니다. 이웃된 네트워크의 IT, OT, IoT 자산의 타입에 따라 성격에 맞는 유니캐스트 쿼리를 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해서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고 계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CTD로 가보니 두 개의 해당 HMI와 PLC가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HMI 자산에 대한 OS, 시리얼 모델, 그리고 로그인 유저, 윈도우 에디션 등 아주 상세한 정보들이 탐지가 되었습니다. OS에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들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불필요하거나 비인가된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OS에 설치된 최신 보안 패치를 저희가 클래리티를 통해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CTD가 제공하는 풀 매치 CV를 통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조치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PLC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LC에 대한 모델, 펌웨어 버전 등 상세한 정보가 확보되었습니다. 특히 PLC의 경우 슬롯 정보가 확보가 되며 이러한 슬롯 데이터는 재고 관리 측면에서 OT 담당자로 하여금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세 정보를 기반하여 제공되는 풀 매치 CV를 통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조치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 PLC의 경우 DC, RPC 패킷으로 인해 도스에 취약한 특정 모델에 대한 정보가 나오며 특정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클래리티 CTD의 마지막 메커니즘은 FDB 방식입니다. 이전과 같이 제한된 독립 환경에서 자산에 대한 상세 가시성 확보가 필요한데 엣지마저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FDB 방식을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가 말하는 FDB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어 시스템에 대한 로직 파일, 프로젝트 파일 등을 의미합니다. 모든 PLC, DCS 현장에는 이러한 파일들이 존재하며 OT 담당자와 협의하에 이러한 파일들을 제공받아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로직, 프로젝트 파일들이 이미 특정 공유 폴더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일이 담당자에게 받지 않고 자동으로 싱크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데모 영상을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데모 영상에서는 녹색으로 표시된 요코가와의 센텀에 대한 프로젝트 파일을 CTD에 자동 적용시키는 부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방금 엣지를 통해 두 개의 자산이 탐지된 상태의 CTD 화면입니다. FDB는 더욱 간단합니다. 사실 CTD UI에서 로직,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한 뒤 버튼을 클릭하면 작업은 이미 끝입니다. CTD 화면에서 FDB를 통해 요코가와 DCS 자산들이 식별되었고 퍼듀 레벨 기반으로 자동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중 FCS 0101 DCS 컨트롤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산에 대한 모델, 펌웨어 버전 등 상세한 정보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세 정보를 기반해서 제공하는 풀매치 CV를 통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OT 자산 과시성 확보가 되었습니다. 특히 CTD는 식별된 OT 자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취합하여 추가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외부 자산과 통신하는 내부의 현장 자산, SMB 버전 1, FTP 등 비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혹은 기본 플레인 텍스트 패스워드를 사용한다든지, 다중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오픈되어 있는 포트 정보, RDP, VNC, 팀뷰어 등 원격 사용 이력 등 다양한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산들마다 위험 수준과 중요도에 따라 멀티팩터를 제공함으로써 자산에 대해 위험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자산들 간 통신 내역을 소스, 데스티네이션, 서비스 포트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들이 속하는 존 및 프로토콜, 리드, 라이트, 액세스 타입, 통신 타입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OT 보안 특성인 퍼드 레벨 기준 존 대 존 분석입니다. 이를 통해 존 간의 통신 정보를 활용해서 가상으로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을 구성하며 존 간 허용되지 않는 프로토콜을 모니터링하며 접점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후 현장에 대한 정책 등이 명확히 정리가 되었을 때 네트워크 차단 솔루션 등 도입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OT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및 완화 대책으로 이러한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이 강력히 권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OT 보안 솔루션이 없이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로 국내 주요 산업군 활용 및 대응 사례입니다. 현재 국내에만 수십여 개 현장에서 클래리티 플랫폼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현장에서 OT 보안 진단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OT 환경에서 보이지 않았던 자산 가시성이 확보가 되었고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권고사항들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역을 공유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랜섬웨어라든지 트로잔 등을 포함한 보안 이벤트들을 실제로 탐지가 되고 있고요. 현장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플랫폼을 통한 몇 가지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의 A사 클래리티 도입 목적은 실은 동종업계에서 발생하는 OT 보안 사고에 대해 우리 OT 현장 자산 가시성 확보를 기반으로 안전한 OT 보안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입 결과 클래리티를 통해 탐지된 자산 수가 정량적으로 기존 대비 수천 % 이상 확보가 되었으며 두 번째로 OT 자산 자동 식별 및 퍼드 레벨 분류에 이어서 취약점 관리를 통한 위험 관리, 그 다음에 보안 모니터링을 통한 위협 관리, 마지막으로 조치 개선 등을 통한 지속적인 OT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T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는 퍼드 모델 기반으로 OT 보안 세그멘테이션 관리 및 OT 이상 징후 탐지, 모니터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OT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이버 보안 강화로 OT 보안 규제, 요구사항들에 대한 준수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D는 행위 기반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CTD 기능 중 DNS 정보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OT 보안 요소 중 폐쇄 환경에서 DNS 통신 내역은 주요 이상 지표로 정의되었으며 대부분 폐쇄망 DNS 쿼리 요청은 있을 수 있겠지만 리스폰스 통신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듯 크리티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 EWS 자산이 외부 DNS 서버를 통해 도메인 쿼리를 요청하는 리스폰스 한 내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명확한 말리시어스 악성 사이트로 판단이 되어서 즉각적으로 네트워크 차단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장의 수많은 자산 중 특정 OT 자산이 외부 도메인과 쿼리하거나 의도되지 않은 수많은 도메인과의 통신이 발생할 경우 필수적으로 추가 점검을 통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로 CTD의 네트워크 세션 정보를 활용해서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전체 자산 중 가장 많은 패킷량과 바이트 양을 측정해서 탑 넘버를 분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시로 분석 결과 가장 많은 통신량을 보였던 탑 넘버원인 HMI에서 특정 PLC로 H7com이라는 지멘스 통신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보시는 PK8 분석은 실제 S7com 프로토콜의 TCP 102번 통신 내역이며 추가 페이로드 분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세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는 시간당 최소 수만 여건 이상 주기적인 패턴으로 동일 세션 정보가 발생하는데 특정 시간만큼은 한 건으로 탐지돼서 실제 현장에서 담당자와 함께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상 행위로 저희가 간주될 경우 동일 이벤트를 대비하여 CTD에서 제공하는 노티피케이션을 활용해서 대시보드 위젯 설정 또는 얼럿 설정을 통해서 실시간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현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 현장에 특화된 몇 가지 위협 시나리오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고 그 운영 시나리오에 맞는 운영 대시보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알려진 위협 및 보안 경고와 더불어 현장 특성상 OPC라는 이제 저희가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외부로 RTDB라든지 MES 외부 사기 통신으로 OPC를 통해 리드만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OPC를 통한 라이트 액션이 감지가 되었다든지 혹은 중요한 PLC, 특히 마스터 PLC 등이 페일이 됐던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OT망 내에 특히 뭐 PLC, DCS뿐만 아니라 EWS, HMI 등 OT망 자체로 외부망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은 원격 접속이 발생을 하면 저희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 시나리오를 뽑고 대시보드화를 시켜야 되는지 등을 통해 현장 특화 위협으로 선정해서 대시보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얼럿이 발생을 하였고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클래리티 CTD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스토리로 자동 그룹핑되어 루트 커스 아날리시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OT 환경에서는 각각의 단일 이벤트로 따로 분석되었을 때는 일반적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스토리로 그룹핑 되었을 때는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예시와 같이 로직 다운로드나 PLC에 대한 뭔가의 값에 대한 라이트 액션 자체는 OT 현장에서 물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리티가 제시하는 그룹핑된 전후 보안 이벤트를 확인해 보니 바이너리 유포로 활동하는 외부 악성 사이트를 통신한 내부 자산이 내부 OT 자산들과 추가적인 내부 전파가 이루어졌고 무단 원격 세션이 발생한 이후 현장 컨트롤러에 대한 그 로직 다운로드 혹은 프로세스 밸류에 대한 그런 라이트 액션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위가 아닌 특정 원인에 의한 비인가된 행위임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고 긴급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이어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쭉 설명드렸던 거는 저희 클래리티 플랫폼 중에 CTD라는 실시간 위협 탐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페이지 한 장짜리로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CTD와의 별개로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실시간 위협 탐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OT 환경에 대한 안전한 원격 관리가 가능한 SRA 제품을 저희는 단일 밴드로서 제공을 합니다. 가용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OT 현장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엔지니어에 대한 그 원격 접속이 필수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제약 위탁 생산이나 특정 라이센스 공장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해 해외 엔지니어가 직접 라인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직접 로직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지금과 같은 코비드 시국에 격리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OT 원격 접속이 안전한 접속이 필수적입니다. 어느 가이드라인에도 OT 환경에 대한 원격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널크 CIP 7번 항목에 따르면 OT 환경 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5가지 보안 요구사항들을 충족을 권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OT 자산에 직접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계 서버가 필수적입니다. 중앙 서버와 사이트 원격 서버 간 암호화가 돼야 되며 접근 시 멀티팩터 인증이 지원이 돼야 합니다. 사용자별 필요한 대상에 대해 원격 액세스만 가용하도록 최소한의 권한을 줘야 하며 불필요한 원격 액세스 세션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클래리티 SRA는 OT 환경 이 5가지 보안 요구사항들을 모두 충족하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콜로니얼 사고 및 수처리 실서와 같은 OT망에 대한 공격과 같은 시나리오가 발생 시 이처럼 클래리티의 CTD와 SRA 플랫폼이 적용된 현장에서는 외부 자산으로부터의 무단 접근 및 컨트롤러에 대한 무단 로직 다운로드 이런 값 변경에 대해 행위가 탐지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PLC 공정값에 대한 라이트 작업이 있기 전 외부로부터의 접근 및 무단 원격 접근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SOP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글로벌 ICS 벤더로 굉장히 메인 벤더인 지멘스와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100여 개의 취약점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제품 중 이렇게나 위험 요소들이 지금 많다는 것을 일단은 공개를 한 겁니다. 미리 오픈한 겁니다. 하지만 클래리티의 OT 보안 솔루션과 같은 솔루션이 아직 적용이 안 된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저희 쪽에 오픈이 된다고 해도 우리 현장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이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칭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클래리티 플랫폼을 활용하면 우리 현장의 수많은 자산 중 이번 발표된 부분들과 매칭이 될 수 있는 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권고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완화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글로벌 사례가 아닌 국내에서 다양한 저희 CTD와 SRA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한 사례가 있었고요. 다음 4가지 마지막 페이지는 저희 클래리티 솔루션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적용 결과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제조사 A사의 그런 OT 보안 강화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케미컬 B사에서도 저희 클래리티 플랫폼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 식품 그리고 음료, 식음료 쪽에 대한 C사에 대해서도 저희 클래리티 플랫폼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책정보보호사업인 K사에 대한 스마트 공장 보안 강화에 대한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 보안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리빙랩에 저희 클래리티 장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동종업계에서의 이미 발생된 OT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클래리티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국내외 권고 사항에 맞게 OT 환경에 대한 가시성 및 퍼드 레벨에 기반하여 위협을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래리티는 OT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탐지 및 모니터링 그리고 안전한 원격 관리를 통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OT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안전한 OT 보안 체계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OT 보안, 보이지 않는 것은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클래리티와 함께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OT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과 클래리티 플랫폼 그리고 실제 국내 구축 및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님께서 지금까지 그 클래리티 플랫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OT 보안, ICS 보안 한 번이라도 사실 들어보신 분들은 클래리티라는 기업을 모르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OT 보안 업계에서 좀 선도적인 기업으로 계속 이 주제를 이끌어오고 계신데 OT 보안 현재 상황에서 좀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OT 보안이라는 것은 IT의 기술이 OT라는 문화에 스며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굉장히 융합되는 주제이다 보니 우선적으로 이에 대해 이미 익숙한 전문가 혹은 전문 부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당장 명확한 기준을 잡을 수가 없고 담당을 해줄 어사인드 인원에 대한 부재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힘든 점들이 생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글로벌 흐름에 따라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특히 최상위 대기업들에서 주도적으로 OT 보안 담당자 채용이라든지 그런 인원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겠지만 고객, 그리고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엔드 유저 입장에서 OT 보안 강화하려고 이제 결심은 했는데 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좀 도입을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역으로 제가 기습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기자님은 혹시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글쎄요. 사실 지금까지 좀 대답하기 가장 어려웠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정답은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OT 보안 환경을 경험하다 보니 사실 가장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제가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느끼는 거는 특히 기존에 이제 담당하셨던 아무래도 이제 익숙할 수밖에 없던 특정 이런 보안 제품군들에 대해서 한 컨셉으로 베이스로 OT 보안을 접근하시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저만의 생각으로 특정 솔루션을 강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융합되는 이러한 주제일수록 혹은 중요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규모가 클수록 특히 그룹사 차원의 전체적으로 기준이 될 표준화 작업이 필요할수록 기준을 잡을 때 글로벌 OT 보안 가이드라인 및 표준 혹은 국내에도 굉장히 이번에 개편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기준들을 통한 접근하는 방법들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여러 가지 그 글로벌 가이드라인 및 표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미 표준 니스트 기관의 800-82 시리즈입니다. ICS 보안 카테고리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함축해 보면 위험 관리 및 평가에 이어서 ICS 보안 프로그램 및 개발, 그리고 배치, 그 다음에 아키텍처, 보안 통제 적용 등 다양한 분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아까와 마찬가지로 단일 저희 클래리티 솔루션으로 모든 거를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솔루션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커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클래리티가 전하는 OT, ICS 보안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곧 몇 가지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OT 보안은 산업 제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 특별히 중요한데 이 산업 제어 시스템은 기존 IT와 달리 전용 하드웨어, 운용 체계, 소프트웨어 등 전용 규격을 사용합니다. 이런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선 표준화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항상 OT라는 표를 많이 쓰고 있고 퍼드 레벨을 많이 얘기는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OT 보안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은 이제 어떤 특정 레벨에 대해서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질문이 저희가 퍼드 레벨에 있는 레벨 1에 있는 PLC나 DCS 컨트롤러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레벨 2에 있는 HMI, EWS 혹은 OPC 서버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벨 3로 이제 뭐 RTDB라든지 MES 서버 등이 될 수 있고, 마지막 레벨 4인 OA망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벨 1에 있는 PLC나 DCS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OS나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특정 외산 벤더 위주의 그런 OS라든지 펌웨어 버전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 2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솔라리스라든지 리눅스 베이스 때 뭐 그런 OS도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 레벨 2에 위치하는 그런 HMI나 EWS 대부분은 윈도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레벨 2는 기존에 저희가 이미 익숙한 컴퓨터, 서버,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레벨 1, 내는 PLC나 이런 DCS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펌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OS가 특정 벤더에 이제 국한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특정 벤더라는 거는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 ICS 벤더들, 아까 이제 몇 번 저희가 노출이 되었던 그런 벤더들이 되겠고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기존 대중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OT 환경에서의 이런 기업들은 보통이 지금 이제 세상이 시작된 지가 100년이 이미 다 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그 100년이 넘은 기업들에 대한 제품들이 이미 OT 현장에 많이 지금 배포가 되어 있고, 이러한 각기 다른 그러한 그 ICS 벤더들에 대한 각자의 프로토콜 혹은 그러한 통신 방식이 이제 된 지가 수십 년이 된 현장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표준화되고 이제 뭔가를 획일화시키고 관리가 되게끔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그러한 개발 및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좋은 목적으로 그러한 표준화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혹은 이제 만드는 그런, 특히 독일에 있는 특정 그 지멘스의 뭐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에 대해서는 최신화된 기술로 최신화된 혹은 표준화된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암호화된 통신으로 제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진화된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레벨 1에 있는 그런 이제 뭐 OT 프로토콜이나 이런 펌웨어 버전 이런 게 제각기 놀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 클래리티, 이런 CTD라는 솔루션을 통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반적인 제어 패킷이 돌아다니는 제어 패킷 즉 OT 프로토콜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스위치에 저희가 미러링해서 안전에 해치지 않고 미러링해서 안전하게 저희가 이제 DPI 분석을 했을 때, 저희 CTD 그 엔진에는 그러한 각각의 그런 외산 벤더들, 뭐 지멘스, 슈나이더, ABB, 굉장히 에머슨, 요코가와 등 굉장히 많은 그런 외산 벤더들의 그런 프로토콜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패시브하게 미러링밖에 안 받았지만 이러한 OT 프로토콜이 분석이 되고, 그를 통해
통신 행위를 보니까 이 자산은 PLC다, 이 자산은 HMI다, EWS다 이런 것들이 식별이 되었기 때문에 각각 퍼드 레벨에 맞게 분류가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OT 프로토콜 내용 와중에 매번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처럼 뭐 다운로드나 업로드 혹은 디스커버리 이런 액션들이 이제 조건들이 또 이제 현장에 발생했을 때 놓치지 않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특정 자산에 대한 펌웨어 버전, 모델 이런 것들이 정보가 흘러다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디텍을 해서 계속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저희가 OT 자산들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채워지게 됐고요. 그거를 통해 또 저희 CTD 내부에 있는 CV라든지 이런 DB를 통해 이 자산에 풀 매칭되는 그러한 이제 취약점들을 제시하는 인사이트 항목들이 제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답변 듣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지킬 수 없다는 오늘의 주제도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은 답변이었는데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OT 보안 오랜 기간 근무해 오신 그 전문가답게 아주 정교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자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IT 보안 관제 시스템과 통합해서 구성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OT망은 폐쇄망인 경우가 많은데, 이 IT 운영과 통합해서 구성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취지로 이제 기존에 IT 보안 관제와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실제로 물론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국내 제가 이제 아는 한 아직까지 그런 이상적인 지금 제어 레벨부터 이렇게 저희가 디텍해서 이렇게 최상에 있는 뭐 이런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관제 시스템을 하는 부분들을 IT 보안과 아직 통합된 사례는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는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IT 그런 관제와 통합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앞서가는 또 중동 쪽에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이 안 된다면 OT망은 말씀드린 이제 폐쇄망이죠. 폐쇄망이어서 사실은 폐쇄망 안에서 OT 이러한 저희와 같은 솔루션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관제를 할 수 있는 일부 영역 이제 그런 인원들이 사실 사이트 베이스로 이제 상주하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국내에도 저희 클래리티가 많이 이제 배치가 됐고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IT 보안 관제 시스템과 아직은 가고 있지만 취합이 안 됐다 뿐이지 저희 솔루션을 이제 기반으로 그러한 OT 보안 관제 체계를 갖추고 실제 그런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 SOP를 개발하고 위기에 대한 그런 이제 대응 관리 그리고 위험 평가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실행하게 되면서 OT 보안 관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자께서는 폐쇄망 환경에서 제어 설비를 운영 중이신데 망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개별 폐쇄망에서 OT 보안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자께서 운영하시는 폐쇄망은 사업소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뭐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폐쇄망이다. 사업소 기준이면 사실 OT 환경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전에 그런 제조, DCS, PLC뿐만 아니라 뭐 원거리에 위치하는 예를 들면 수처리 시설이라든지 각각의 하수처리 정류 시설 장애도 거기에도 이제 PLC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거든요. 자, 근데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거를 그대로 제가 따라가 봤을 때 정말로 폐쇄망이라면 네트워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상 저희가 갖고 있는 네 가지 메커니즘 중에 패시브하게 미러링 혹은 액티브하게 쿼리 이런 것들이 중앙화돼서 저희가 관리하기는 이제 불가능할 겁니다. 그 두 가지의 저희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CTD와 같은 그런 제품 자체를 저희 실제 현장 베이스로 배치를 시켜서 거기에서의 자산의 개수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장 베이스로 그냥 따로따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방법 중에 세 번째, 네 번째인 엣지라든지 앱DB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물론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실시간 위협 탐지는 안 될 겁니다. 안 되고요. 하지만 저희가 엣지나 앱DB라는 방식으로 질문해 주신 것처럼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 뭐 계속 말했던 펌웨어 버전, 모델 뭐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고 거기에 매칭되는 CV 이런 것들을 저희가 취약점들을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정말로 각
곳에 있는 그러한 이제 폐쇄망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저희 방법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이 엣지와 FDB를 활용하시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들도 네트워크 식별이 가능한지 첫 번째 질문 주셨고, 폐쇄망 환경일 때 승인받은 관리자 일부가 외부에서 원격 접속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들도 네트워크 식별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사실 저희가 메인으로 포커스하는 건 당연히 OT 보안입니다. 그 포드 레벨, 다시 제가 자꾸 포드 레벨을 얘기하게 되는데, 레벨 1, 2에 있는 OT 프로토콜을 분석하는데 가장 큰 저희가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레벨 3,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2부터는 그냥 윈도우 베이스드, 레벨 3는 당연히 이제 저희 흔히 친숙한 그런 서버들이고요. 레벨 4는 OA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레벨 2, 레벨 3, 레벨 4에 대한 네트워크 식별이라든지 이상 행위 혹은 그 악성 행위,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그 가시성, 그런 식별이 가능하고요. 위협 탐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사례로 저희 클래리티 제품이 OT, 저희가 이제 고객사를 언급하긴 그렇지만, 예를 들면 해상에 있는 선박이 있고요. 선박 또한 저희 그 OT 환경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클래리티 솔루션이 적용이 된 적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회사, 사무실, 즉 이제 항만에 위치한 그런 일반 오피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무실에 대해서도 저희 CTD 서버 중에 일부가 이제 배치가 돼서 저희 외부 혹은 OA망, 인터넷 그 경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킷들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실제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돌출을 해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들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망인데 외부에서 원격 접속이 가능한지,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그 OT망에서 저희가 이제 SRA라는 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SRA가 기존 OT망에서 이미 원격 접속을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희 SRA를 도입함으로써 굉장히 안전해집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미 폐쇄망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외부에서 원격 접속했다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전 폐쇄망이라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외부랑 통신이 원격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저희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완전히 폐쇄망이면, 제 말은 이제 접점을 통해서 이제 상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전혀 없는 완전한 폐쇄망이면 당연히 외부로부터의 원격 접속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현장에는 데이터들을 오늘의 생산량, 전력 발전량 혹은 특정 프로세스 밸류 값들을 MES나 RTDB를 통해 현장 상위로 일부 보내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 네트워크 구조적으로는 이어져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레벨에서 저희 SRA가 첫 번째 센트럴 서버, 두 번째 중계 서버가 있는데, 각각의 그런 이제 첫 번째 서버와 중계 서버를 DMZ 영역이라든지 혹은 이제 폐쇄망과 통신을 할 수 있는 내부 영역에 배치함으로써 외부에서는 저희 DMZ에 있는 그 센트럴 서버만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그 이제 내부적인 리버스 SSH로 암호화된 통신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부에 있는 HMI에 대한 자카 화면도 만질 수 있고요. PLC에 대한 로직을 외국에서 수정해서 다운로드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메커니즘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예. 네, 아주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요.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분께서는 호텔 리조트에서 시설 제어를 위한 목적으로 제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제어 시스템에 대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아서 통제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이런 제어 시스템에 대한 현황 파악을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호텔 리조트 시설 제어 시스템에 대한 보안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호텔 리조트, 그죠? 실은 저희가 OT 보안이라고 하고 ICS 보안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러한 OT, ICS에 대한 이제 저희가 명칭을 사용한 지가 이제 한 2, 3년 됐는데요. 이 명칭은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미표준 니스트 800-82 시리즈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정의로 ICS OT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공장이나 그런 뭔가 플랜트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선박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빌딩에 대한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에 대한 제어 또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저희 클래리티는 실제로 글로벌하게 그런 BMS에 대한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호텔 리조트에는 이제 그런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딱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이트 가보진 않았지만 뭐 첫 번째로 공조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HVAC이라고 불리는 이제 공조 시스템, 또 이제 뭐 CCTV 등을 이제 통제할 수도 있고요. 또 호텔 리조트면 또 이제 카지노 같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안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컨트롤 시스템과 CCTV, IoT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결국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저희 클래로티, CTD와 같은 이러한 가시성 솔루션이 배치가 된다면 단 적절한 그 포인트에 저희가 미러링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배치가 되면 보이지 않았던 특정 HVAC 시스템 혹은 뭔가 그 BMS에 관련된 시스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OT 프로토콜들 혹은 아까처럼 뭐 그 많은 CCTV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이제 파악이 되면은 사실 결국엔 지금 통제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게 이제 파악이 되고 이 자산과는 어떤 통신을 하고 우리도 몰랐던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식별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차단도 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고 제어에 대한 개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와 같은 솔루션을 아마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거를 한번 진단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통해서 이러한 이제 솔루션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식별이 됐으니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는 통제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이제 목적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BMS 역시 저희가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단 서비스가 있군요. 네. 네. 저희가 그 질문이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생산 장비 컨트롤러 PC의 OS는 이 부분은 좀 아까랑 좀 답변하기가 비슷한 느낌이어서 제가 네, 그럼 다른 좀 맥락이 좀 다른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발표에 아마 포함되어 비슷했을 것 같아서요. 방금 네. 위쪽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네, 요거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OT망은 자산 식별 같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죠. 네. 사실 이렇게 이제 크리티컬한 주제일수록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커버하는 영역 이런 이제 차원이 좀 높아지고 좀 광대할수록 뭐 컨설팅을 받는 거는 무조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당연히 컨설팅을 통한 이제 그런 서드파티 입장에서의 그런 컨설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컨설팅의 뎁스에 따라서 사실 방금 저희가 언급이 되었던 저희 클래로티 시스템을 통한 OT 보안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진단 서비스가 뭐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뭐 정말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뭐 한 달, 2달까지 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진단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컨설팅에 대한 그러한 이제 목적에 맞춰서 이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어떤 게 취약한지를 한번 사전에 진단을 해보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취약하니 그 다음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될, 수립을 해야 될지 혹은 자산들이 안 보였던 것이 이렇게 위험했고 뭐 이제 이러한 자산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팀 구성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가버넌스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저희가 정책도 이제 위한 준비도 해야겠고 이런 것들을 단일 솔루션이지만 이제 제시해드리는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 진단 서비스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뎁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컨설팅에 대한 그런 목적을 일부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클래리티에서 그 진단 서비스가 사전 컨설팅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붙이자면은 사실 지난 그 특정 사이트에서 저희가 사전 진단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후 컨설팅도 제가 직접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IC 6243의 시리즈 중에 2-1 CSMS라는 이제 분으로 기반을 해서 현장에 대한 이제 보안에 대한 체계를 위해서 이제 사실 저는 어쨌든 클래로티 멤버다 보니까 저희 솔루션을 10분 활용해서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정보들을 통해 이제 거기에 대한 위험성 및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권고 방안, 개선 방안 등을 제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러한 이제 OT 보안에 대한 솔루션들이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되는 점을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은 직접 문의하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